타산으로도 알려진 정약용은 고결한 성품을 기르고 고결한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주목할 만한 가르침 중 하나는 호연지기와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되는 개념이었습니다. 호연지기란 너그럽다는 뜻입니다. 호연은 큰 그릇을 의미하고 지기는 소유를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큰 그릇을 갖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관점, 생각,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넓고 포용적인 사고방식을 은유적으로 의미합니다. 정약용은 호연지기 수련이 개인의 성장과 조화로운 사회관계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큰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아라. 똥은 더러운 것이지만 곡식을 기르는 거름이 된다. 뉘우침은 잘못에서 비롯되나 덕성을 기르는 자양분이 된다. 더럽다고 똥을 거부하면 쭉정이만 달린다. 돌아보기 싫다고 허물을 덮으면 덕성을 함양할 수가 없다. 허물이 잘못이 아니라 뉘우침이 없는 것이 잘못이다. 사람은 뉘우침을 통해서 향상하는 존재다. 허물을 돌려 장점으로 만들어라. 위기를 바꿔 기회로 만들어라. 공감 능력을 키우도록 하라. 예나 지금이나 남의 도움만을 받으면서 살라는 법은 애초에 없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마음이 저절로 평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저주한다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폐는 없어져 버릴 것이다. 여러 날 밥을 끓이지 못하고 있는 집이 있을 텐데 너희는 쌀이라도 퍼다가 추운 집에는 장작개비라도 나누어 따뜻하게 해주고 병들어 약 먹어야 할 사람들에겐 한 푼의 돈이라고 쪼개서 약을 지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이 있는 집에는 때때로 찾아가 무릎 꿇고 모시어 따뜻하고 공손한 마음으로 공경하여야 하고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집에 가서는 연민의 눈빛으로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잘 처리할 방법을 함께 의논해야 되는 것이다. 군자는 들고 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뻗을 자리가 아닌데 뻗치고 앉았거나 길이 아닌데 눈 감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고요히 몸을 자연에 내맡기고 내면으로 침잠할 뿐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나가야 할 때 나가고 들어야 할 때 들 뿐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소인은 늘 반대로 한다. 잘 되면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잘못되면 남 탓만 한다. 알량한 재주를 천하게 써서 남의 업신여김을 달게 받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다. 이 끝에 낚이기 전에 차라리 물러나 고기를 낚아라. 불의로 권세에 빌붙느니 차라리 강호에 숨어라. 스쳐가는 인연은 그냥 보내라. 사람이 집안에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은 그곳에 화기가 돌도록 하는 일이다. 일가끼리 자리를 같이 한다거나 가끔 친한 손님이 찾아오면 기쁜 마음으로 맞아 대접해야 한다. 하룻밤이라도 더 주무시고 가게 하여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어야 한다. 재앙과 복의 이치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도 오래도록 의심해왔다. 충과 효를 다한다 해서 꼭 화를 면하는 것도 아니고 방종하는 놈이라고 해서 꼭 팔자가 사납지만도 않다.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길이라 군자는 애써 착하게 살아갈 뿐이다. 이 늙은 아비가 세상살이를 오래 경험하였고 또 어렵고 험난한 일을 여러 겪어보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두루 알게 되었다. 무르천륜의 야박한 사람은 결코 믿을 수가 없으니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가 비록 충성스럽고 인정 많고 부지런하고 민첩하여 온 정성을 다해 나를 섬겨주더라도 그들은 끝내 은혜를 배반하고 의리를 잊어먹는다. 아침에는 따뜻이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갑게 변하고 만다. 그러니 절대 가까이 하지 말거라. 돈으로 사람을 걸을 수 있다. 베품은 덕의 근본이다. 절약만 하고 쓰지 않으면 친척이 멀어진다. 기꺼이 베푸는 것은 덕을 심는 근본이다. 가난한 친구와 궁색한 친척은 힘닿는 대로 도와줘야 한다. 너희가 남을 돕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집에서 너희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달려올 것을 바라겠느냐? 남이 어려울 때 자기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서 남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기만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닌 그 오기 근성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정성을 다하여 다른 사람의 환심을 얻는 일에 조심하고
마음속에 보답받을 생각은 갖지 말거라. 훗날 너희가 근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보답해 주지 않더라도 부디 원한을 품지 말 일이다. 비록 가벼운 농담일망정 나는 예전에 이렇게 저렇게 해주었는데 저들은 그렇지 않구나 하는 소리를 절대 입 밖에 내뱉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러한 말이 단 한 번이라도 입 밖에 나오게 되면 지난날 쌓아놓은 공덕은 하루아침에 재가 바람에 날아가듯 사라져 저리고 말 것이다. 불필요한 습관을 없애라. 소일이란 날을 소비한다는 말이다. 쓸 게 없어 하루해를 써버리는가? 천하에 가르쳐서는 안 되는 두 글자의 못된 말이 있다. 소일이 그것이다.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1년 365일 일을 해도 부족할 것이다. 농부는 새벽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애쓴다. 만일 해를 달아맬 수만 있다면 반드시 끈으로 묶어 당기려 들 것이다. 저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나를 없애버리지 못해 근심 걱정을 하며 장기, 바둑과 공차기 놀이 등 하지 않는 일이 없단 말인가? 소일이란 말은 젊은이들이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이다. 심심해 죽겠다고 말하지 마라. 뭐 좋은 건수 없어? 또 안 된다. 그저 소일이나 하는 것은 다 늙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할 의욕도 없을 때 속으로 울면서 하는 말이다. 잘난 척하지 마라. 비스듬히 드러눕거나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짓거리거나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학문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덕목이다. 이 세 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일에 힘을 쓴다면 비록 하늘의 이치에 통달하고 재주가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식견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발 뒤꿈치를 땅에 붙이고 바로 설 수 없게 되어 어긋난 말씨, 잘못된 행동, 도적질, 매우 못된 짓, 이단이나 잡술 등으로 흘러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천하의 사물은 모두 지킬 것이 없다. 그러나 오직 남만은 마땅히 지켜야 한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드는 것은 집과 땅 같은 것들이다. 진정 지켜야 할 은하는 내버려둔 채 달아날 염려 없는 물건만 지키려고 난리다. 내가 나를 잃으면 그 많은 물건을 다 지녀도 내 것이 아니다. 한번 떠난 나는 돌아올 줄 모르고 주인 잃은 빈집에 헛개비만 산다. 이익과 명예, 부귀와 여색에 빠져 떠나버린 나를 어디서 찾아 데려올까? 육자정이 말하기를 우주의 일이란 자기 내부의 일과 같고 자기 내부의 일은 바로 우주의 일이다. 읽고 하였다. 하루라도 이런 생각이 없을 수 없나니 우리의 본분이 애초에 가볍지 않도다. 사나이의 마음가짐이란 마땅히 광풍제월 비가 갠 뒤에 맑게 부는 바람과 밝은 달과 같아 털끝만큼도 가린 곳이 없어야 한다. 무릇 하늘이나 사람에게 부끄러운 짓을 아예 저지르지 않는다면 자연히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안정되어 호연지기가 저절로 우러나온다. 만약 포목 몇 자, 동전 몇 입 정도의 사소한 것들에 잠깐만이라도 양심을 저버린 일이 있게 된다면 이건 기상을 꺾고 정신적으로 위축받게 되나니 정말로 주의소록 하여라. 이렇게 그릇이 큰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히고 다른 아이디어, 의견,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편협한 사고를 넘어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에게 이해심을 가지고 친절하고 고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정약용은 자신을 상대방의 입장으로 놓아보고 동정과 존중을 가지며 대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 정직함, 성실함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습성을 기르기 위해선 평생 학습과 자기 발전을 통해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정약용은 교육, 자기 반성, 지식의 추구가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